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교과서 34쪽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문명이 일어나다 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요. 올해는 교과서에는 이제 4대 문명이라는 게 나와요. 4대 문명. 그래서 메소, 이집 요거부터 이제 볼게요. 얘가 이제 짐작했지만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근데 사실 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제껴놓고 여기에 보면 그 하나는 나일강의 모습이 보이고요. 오른쪽 있죠. 여기 라이강이 이집트 라이강 그쵸? 그래서 이번 삼각주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여기가 하류입니다. 하류. 위에가 상류. 물이 이렇게 흘러요. 있죠? 지중해 쪽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메소포타미아인데 이건 물이 없는데? 그쵸. 여기는 건조기후여서 AI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요강, 요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강 사이, 그러니까 between. 그거를 메소라 그래요. 메소, between에. 그래서 여기는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죠. 강이 두 개니까 더블로 그쵸. 잉여 생산물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건조기후가 아니었대요. 자, 지형이 만든 생존 전략. 개방적 지형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 줄여서 그냥 메소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 지도로 따지면 이집트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겠죠. 메소포타미아는 현재 이라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교과서에서는 32쪽 보시면 지도에 나와 있어요. 32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주변에 큰 산이 없어요. 평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사막이 있죠. 그리고 위에 바다 있죠. 그 밑에 산맥이 있습니다. 즉 폐쇄적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이집트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집트는 쳐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가. 그래서 여기는 자기네들끼리 그냥 잘 살았어요. 뭐 특히 귀족들이 잘 살았겠죠. 왕족이랑. 그래서 이런 삶이 계속되기를 바랬어요. 물론 평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영원한 삶을 꿈꾸다 해가지고 뭐 미라 같은 거 만들잖아요. 이집트는 미라. 여기 스핑크스도 있고 피라미드도 있고 그쵸?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맨날 쳐들어옵니다. 이게 막는 게 없어요. 우리는 북한하고 남한이나 휴전선이 있죠. 그쵸? 그래서 못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없다 보니까 맨날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오늘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현재의 삶을 중시합니다. 현세적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세상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걸.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철학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자연 환경에 따라서 추구하는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이거 같은 거 또 나왔네. 패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까 두 강 사이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강 사이가 여기 보니까 지도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요 강, 이렇게 두 강. 요 지역의 땅인데 기원전 3500년경 최초로 여기 도시국가, 그러니까 도시가 있었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들이 수메르인이에요. 수메르인. 이들이 제일 먼저 문명을 만들었다고 이제 가르치고는 있어요. 서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초승달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쵸? 초승달.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선생님이 다시 지우고. 얘를 약간 파란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근데 여기는 정말 이슬람교 국가예요. 요즘. 근데 이슬람에서는 초승달을 되게 중시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초승달.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국기에 초승달이 모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슬람교 만든 사람이
그 신의 계시라고 하죠.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늘에 이 초승달이 떴다고 합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다 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근데 이집트는 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가요. 되게 추워요. 건조 지역은 일교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그라트. 아까 이것도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신이 현세에 머무는 곳. 그러니까 신전이라고 앞서 얘기해 드렸죠. 그렇죠? 신 모시는 곳. 신전이다. 여기다 뭐 하느냐? 지금 잘 살게 해주세요. 누가 쳐들어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전된 삶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걸 현세적이다. 현세적. 실용적인 지식이 탄생했다. 쐐기문자. 점토판에. 점토판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죠. 점토판. 진흙에다 이게 귀 새긴 거. 태음력을 사용했다. 태음력. 태음력은 여러분 달의 기준으로 이제 셌다고 생각하면 달이 아마 29.4인가 5인가 6인가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요. 49.42인가 이렇게 돌아요. 즉 약 30회 정도였죠. 30회 정도. 요거 이게 돌아요. 이렇게 29일 맞나요? 28일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그 초승달 모양이잖아요. 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달력도 달이 기준으로 합니다. 달. 그것을 태음력이라고 그래요. 누나라고 써져 있죠. 누나. 시스터 말고 누나. 누나 캘린더 해가지고 60지법으로 이걸 했어요. 60지법. 얘를 되게 숫자가 이상이 뭐 이렇게 된다. 1, 다음에 2, 다음에 3, 4, 그래서 이렇게 9까지 가죠. 그러면 이게 10인가 그래요. 10, 그다음에 10, 11, 12, 뭐 이렇게 써. 0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이때 0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60이 지나면 다시 59인가 59까지 쓰고 다시 딱 가면 그건 이제 그 60이 넘는 거죠. 그럼 60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60지법에서는 100, 그죠? 100 단위로 가는 거예요. 100.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60지법으로 사용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60초, 60분. 그쵸? 이거 60지법이잖아요. 요거에 이제 있다. 시간이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시간상 제일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뭐 그렇게 암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패스. 바빌로니아 왕국과 함무라비. 아까 지구라트가 성경에 나오는 뭐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바베탑이라고 했어요. 바베탑. 바베탑은 바빌로니아를 바벨이라고 해요. 바벨. 바빌로니아 왕국. 이때 함무라비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이 왕 때가 아마 전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는 이 그림은 누가 함무라비에게 서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함무라비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여기 뭐지? 아, 이거 모자가 약간 좀 이상하다. 그쵸?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이 신입니다. 신. 하늘의 신이에요.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렇게 함무라비 그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에 새겨진 겁니다. 여기.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있어요. 그 비석에. 이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이제 동형 복수죠. 만약에 누가 내 눈을 때렸다. 그럼 나도 걔 눈을 때린다. 이겁니다. 복수.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누가 내 이빨 깨트렸다? 그럼 나도 그 사람 이빨을 깨트린다. 이겁니다. 그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래요. 이거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간이 지나서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이제 그때 있었던 겁니다. 바빌로니아 왕국 중에서도 어떤 왕이요? 함무라비 왕. 네. 그런데 문명 사이부터는 계급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귀족이
만약에 평민의 일이 눈을 때렸어. 그러면 평민은 귀족의 눈을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립니다. 이건 약간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귀족은 그 평민에게 돈 줍니다. 돈으로 떼어요. 그러니까 귀족은 돈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잉여 재산으로 사유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유 재산. 사유 재산은 개인이 가지는 재산이잖아요. 자, 그렇다. 근데 만약에 평민이 귀족의 눈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민은 아마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개방된 지역이어가지고 이 지역에 강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좋죠. 그래서 탐내는 이민족이 많았어요. 이민족은 이제 나와 다른 민족을 이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히타이트라는 민족에게 멸망당합니다. 히타이트가 철제 무기를 잘 다뤘어요. 철제 무기. 그래서 철제 무기 등장 나왔죠. 문명은 청동기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청동기보다 철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이집트, 나일강의 선물. 아까 나일강의 선물 얘기했었고, 여기는 이제 파라오가 왕이에요. 근데 왕인데 얘는 신이야. 메소포타미아도 왕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신이라고 하지 않고 신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신의 대리자. 근데 이집트 왕은요, 그냥 신입니다. 왜 신이냐면 태양신이 있어요. 이 태양신.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스가 있고 오시리스가 있고 셈이 있어요. 근데 이 셈이 형인 오시리스를 되게 질투해가지고 토막살인합니다. 형을 13등분해요.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뭘까요?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자매 그 뭐지? 그 뭐 이게 동생이랑 오시리스가 첫째인가?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자매라고 남매끼리 결혼한 겁니다. 남매끼리 결혼했어. 그래서 이시리스가 울면서 막 자기 남편 시신을 이제 찾아요. 이집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12개만 찾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태양왕, 자기 아빠 찾아가가지고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해요. 그래서 A가 부활해. 그래서 살아나요. 그래서 오시리스는 그래서 부활의 왕입니다. 부활의 신이에요. 근데 하나를 못 찾았죠. 네, 하나를 못 찾았어요. 그거는 약간 좀 그 뭐지? 말하지 않을게요. 그게 뭔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그 아들이 호루스예요. 호루스. 이 호르새끼 뭐 그런 뜻은 아닌데 매의 신입니다. 매. 이 호루스가 아버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삼촌인 샘을 죽여요. 그래서 샘은 이제 이제 조카에게 죽습니다. 그 호루스가 뭐냐면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러면 호루스 아빠가 있잖아. 아빠 살았잖아요. 오시리스. 오시리스는 신체 중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죽었잖아요. 한번.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뭐지? 지옥의 신이 돼요. 지옥의 신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신이 됩니다. 이 오시리스는. 그래서 죽으면 만날 수 있는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승사자죠. 저승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지?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 또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하데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오시리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의 세계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걸 사후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죽을 사자, 그 다음에 디후자, 죽은 다음의 세상.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 영혼이 있어서 아까 오시리스에 있는 데 가서 심판이 받고
자기가 잘 살았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아니면 지옥에서 아주 힘들게 사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언젠가 오시리스처럼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몸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라를 이제 만들어요. 요거 미라. 내장을 빼놓고 방부제 같은 꿀인가 그걸로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학 기술이 발달하게 돼요. 이 이집트는. 그리고 이거를 이거 왜 만들지 이거를? 피라미드를 이제 만들죠. 피라미드. 그 앞에다 스핑크스 이런 걸 만들고. 다 뭐예요? 죽은 다음에 세계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세적인 문화예요. 내세. 또는 사후 세계를 중시하는 거죠. 사후 세계, 내세. 내세는 지금 세상이 아니라 현재 세계가 아니라 그 다음 올레자 있죠. 내일 할 때, 내일. 투말로우 할 때, 그쵸? 그 내자여서 다음 세상 이런 의미죠. 이거를 중시합니다. 영원 불멸과 미라. 그래서 미라 아까 설명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미라를 이렇게 쏙 집어넣는다. 여기에 보물도 많겠죠. 그래서 19세기 때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독을 하기 위해서 갔더니 미라의 저주에 걸렸다 해가지고 막 죽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에 몇천 년 동안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 박테리아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생물들이. 이들이 서양인들이 감염됐겠죠. 아무래도. 그렇고 패스. 근데 죽으면 바로 오시리스에 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나라도 저승사자가 데려온다고 그러잖아요. 데려와서 이제 저승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얘네도 저승길을 가요. 저승길을 가는데 저승길 갈 때 괴물이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괴물이 막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책이 사자에서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보는 죽음에 대한 안내서죠. 그래서 사자가 여러분 라이언이 아니라 뭐인 것 같아요? 죽은 자죠, 죽은 자. 죽을 사자, 놈자자. 그래서 죽은 자의 서는 글서자입니다. 글.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오시리스까지 다 왔다. 앞에 장애물 다 극복하고 사자의 설을 보고 다 극복하고 왔다. 그러면 심장을 꺼내서 여기다 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심의 깃털인가 이거에 달아요. 그래서 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여기 암무트라는 괴물 있죠. 이 괴물이 이제 잡혀먹으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시리스가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토트는 아마 지혜의 신인가 그럴 거예요. 토트가. 패스. 메소포타미아는 아까 전에 살펴봤고요. 이집트는 달력을 태양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역을 쓰고요. 이집트는 십진법이 발달했어요. 십진법. 이들은 이제 건축 기술이 되게 뛰어났어요. 왜냐면 피라미드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지법을 하면 뭔가 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수학으로 배우는 이게 10지법을 만드는 게 이렇게 낫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하잖아요. 그러면 땅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쵸. 그걸 측정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다시 측정해야 돼요. 땅이 서로 이렇게 측정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범람하면서 이게 바운드리라고 하나요? 그런 거 쳤던 게 다 사라지니까 이거 다시 측정하는데 그때 뭐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거리를 재고 이런 걸 해야겠죠. 수학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거 측량술이라고 그래요. 측량술. 이걸 삼각형을 주로 많이 이용했어요. 삼각형. 상형 문자를 사용하고 이런 게 메소포타미아랑 차이점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